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1월 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는데요. 관련된 이유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세의 원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모든 주가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인데요. 금리 인상 뒤에는 곧바로 보유 채권 매각을 개시할 것이라는 점도 예고를 했습니다. 채권 매입 감축을 일찌감치 마무리 짓고 이 3월께에 금리를 올린 뒤에 곧바로 보유 채권 매각이랑 가파른 이 통화 긴축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3.34%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S&P 500 모두 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적으로 지금 테슬라나 주요 기업들, 나스닥 기업들은 모두 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트코인도 똑같이 하락세가 크게 나왔죠. 비트코인도 6, 7%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급하락을 하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우선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이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돌면서 12월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금리 인상 소식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락세가 크게 나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초반에는 보통은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금리 인상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교를 해놓은 영상도 따로 제가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찾아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초창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저번에는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우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RSI도 거의 31.99 정도까지 굉장히 하락을 한 상태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전 저점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3,058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가져왔었던 이 트레이더 프롬 더 노스라는 사람의 분석 전망과도 지금 거의 일치해 나가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은 이제 그 전 패턴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에 지금 6, 7월달 요때 지금 이제 급락을 했었던 때죠. 작년에 급락을 하고 나서도 계속 횡보를 하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횡보를 하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과정들이 나오고, 똑같이 이 전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들어오는 모습이 되면서 1차적으로는 이 전망이 맞았고요. 2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등을 언제 할지는 이 패턴으로 보면 이 반등이 바로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반등을 살짝 했다가 다시 또 지루한 횡보세의 하락세로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갑작스럽게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인내심을 많이 요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희망적인 것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지금 한 애널리스트가 이 BTC 이 페이퍼 핸드 비율이 하락할수록 강세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 소재 디지털 자산 중개 업체 이 글로벌 블록 소속 애널리스트인 마커스 소티리오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이 BTC의 페이퍼 핸드 비율이 온체인 지표가 이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페이퍼 핸드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이 없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이제 숫자이고요. 이 페이퍼 핸드는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적으로 과거에도 똑같은 형태로 나왔었는데 이때도 이제 비슷한 형태가 나왔죠. 2015년도인가요? 2016년도인가요? 이때 이제 최저점을 찍을 때 이때가 페이퍼 핸드 비율이 가장 낮은 23.6%를 기록을 했고요.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도 2018년인가요? 이때도 이제 급락을 하는 요 시점이 나왔고 이때도 페이퍼 핸드가 바닥을 찍죠. 그때 25.1%였습니다. 이때에도 25.1%였는데 현재는 24.5%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 페이퍼 핸드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단기 트레이더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편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이제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약세에서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약세일 때 이런 지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것 같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찍었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횡보 구간 하락에서 횡보 구간을 거쳤고요. 이때도 반등이 살짝 나왔지만 그때도 살짝 횡보하는 구간들이 또 나왔습니다. 급등하는 양상들은 그 이후에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이 지표상으로 페이퍼 핸드 비율로 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공포와 탐욕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공포 탐욕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 80 가까이 이때가 이제 탐욕이 가장 높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탐욕적일 때, 심리적으로 가장 비트코인으로 이제 수익을 보고자 하는 욕심이 가장 가득 찼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바닥 지점이 지금 이제 가장 두려워할 때,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두려워하는 그 구간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지와 그리고 그 최고점과 최저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심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욕심이 가득 찼을 때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바닥을 길 때 심리적으로 가장 공포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보면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죠. 큰 그림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공포, 가장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자, 그리고 3위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고래가 현재 지금 비트코인에 179 BTC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총 12만 1,396.57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3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들고 있는 그 고래라고 하는데 6일 구매 평단이 43,500달러입니다. 현재 지금 가격들을 보면 이 평단보다 오히려 낮죠. 그래서
이 지점이 지금 고래, 이 3위 고래의 평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세 번째 큰 고래, 비트코인 고래 지갑은 오늘 총 780만 달러, 약 93.5억 원에 상당하는 179BTC를 평균 43,539달러에 추가를 했고, 고래는 이 BTC가 12월 조정 이후에 47,000달러 이하를 꾸준히 37,000달러 이하에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고래는 총 13,594BTC를 샀고 0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3위 고래의 이제 비트코인 매수세를 봤으면 지금은 고래는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고래들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카르다노가 지금 P2P 금융 운영 시스템을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엔드-투-엔드 결제를 위해서 새로운 카르다노 파트너십을 이야기했는데요.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의 방송에서 이 카르다노가 페제샤라는 건 이제 캐나다의 금융 서비스 기업입니다. 케냐의 금융 서비스 기업이고, 이 팀을 이뤄서 지금 아프리카의 P2P 금융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와 이제 아프리카 나라에 지금 이제 그 암호화폐 이걸 이제 카르다노를 이용해서 실제 암호화폐 대출이나 뭐 전송, 소액금융 이런 쪽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TCS라는 기업 나스닥 상장사가 최초로 비트코인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이자 이 블록체인 인프라 및 기술 기업인 BTCS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배당금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이 BTCS는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일 전날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주당 5센트 상당의 배당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당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주당 5센트를 현금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런 부분들 처음으로 이제 그 상장사가 배당금을 그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을 이제 활용한다는 부분, 상장사가 배당금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실용성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주당 5센트를 받기 위해서 배당금 5센트를 받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수수료만 얼마가 들까요? 실제적으로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몇 주 가지고는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받아서는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도 그렇고 그냥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상장사들도 이제 뭐 해당 이런 비트코인을 배당에도 지급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는 여기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인프라 및 뭐 기술 기업 원래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들은 이런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얼비전 CEO가 이 암호화폐가 10년 내에 시총이 100배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인 라울
리얼비전 그룹의 CEO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향후 10년 내로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이 전 세계 기타 자산 클래스들은 모두 250조에서 350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며 2030년 3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다면 250조 달러의 시가총액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100배, 10년 내에 100배가 뛴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실제적으로 활용 범위가 계속 이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NFT든 P2E든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 코인을 받는 이런 형식들도 확장이 계속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현재 뭐 그냥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이제 코인이 사용되는 형태로 영역이 넓어진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